안녕하세요. 오늘은 현대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좀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그 고통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과연 뭘까요? 자, 한번 생각해 보죠.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역설이 뭘까요?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걸 가졌잖아요. 그런데 왜 이렇게 길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?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? 보세요. 밖으로는 정말 모든 게 좋아졌어요.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고,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졌죠.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요.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안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기술이 발전할수록 불안은 더 커지고, 가진 게 많아질수록 더 외로워지고, 모두와 연결되어 있는데도 번아웃에 시달리죠.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는 어떤 단절감 같은 거예요. 근데 있잖아요. 우리가 겪는 이 고통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. 여기에는 일종의 패턴이 있습니다. 바로 증상, 문제, 그리고 갈등이라는 세 개의 층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.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세 가지 층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고통을 어떻게 성장의 지도로 바꿀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보자고요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현대인의 고통의 역설. 이걸 그냥 개인의 심리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시대 전체를 비추는 철학적인 문제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. 두 번째 파트, 증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만약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, 그 증상이 사실은 없애야 할 고장이 아니라 우리 뇌가 보내는 비밀 코드, 일종의 메시지라면 어떨까요?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다 저마다의 결이 있거든요. 최신 뇌과학 연구를 보면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. 우리 뇌는 계속해서 세상을 예측하는데 이 예측이 현실과 딱 들어맞지 않을 때 뭔가 다른데? 하는 예측 오류가 생겨요. 그리고 이 오류 신호가 계속 쌓이면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증상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가장 흔한 증상들, 예를 들어 우울이나 불안 같은 건요, 알고 보면 시간과의 관계가 꼬여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. 우울은 뭐랄까, 마음이 과거라는 시간에 꽉 묶여 있는 거고요. 반대로 불안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로 너무 멀리 가버려서 길을 잃은 상태인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더 명확해져요. 현대인들이 겪는 대표적인 증상 6가지인데요. 각각 특정 시간대랑 연결되고 또 뇌의 특정 부위 활동이랑도 딱 맞아 떨어져요. 우울은 과거와 후회, 불안은 미래와 걱정, 강박은 현재를 통제하려는 욕구, 이런 식으로요. 되게 체계적이죠? 자,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. 우리 뇌는 돌처럼 굳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. 바로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 덕분에요. 이게 뭐냐면 뇌가 스스로 회로를 바꾸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. 끊임없이 변하고 배우고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겪는 고통스러운 증상들도 얼마든지 새로운 힘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이렇게 증상이 우리 삶에서 실제 사건으로 눈에 보이는 걸림돌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. 이제 세 번째 파트,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. 이 문제들은요, 사실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라는 일종의 자기 발견으로의 초대장 같은 거예요. 앞서 뇌과학이 증상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여줬다면 이제 심리학을 통해서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. 특히 칼 융의 원형 이론을 오늘날 바로 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한번 재해석해 볼게요.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융의 원형들이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. 첫 번째 원형은 페르소나, 사회적인 가면이죠. 한마디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. 이거 딱 뭐 생각나지 않으세요? 맞아요. 완벽하게 꾸며놓은 우리의 인스타그램 프로필. 그게 바로 현대판 페르소나인 셈이죠.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. 숨겨진 나 자신이죠.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, 감추고 싶은 모든 면들이 바로 이 그림자에 속해요.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상의 악플이나 분노 표출,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그림자가 튀어나오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둘을 통합하는 진정한 자기, 즉 우리 내면의 중심을 찾는 거예요.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.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알고리즘의 추천을 넘어서서 내 의지로
의식적으로 삶을 선택하는 것을 뜻합니다. 이 디지털 소음 속에서 나만의 길을 찾는 거죠. 자,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?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첫 번째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 직접 해결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고요.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자원에 집중해서 가능한 것부터 해보는 솔루션 중심 방식.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는 아예 관점을 바꿔버려서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로 느껴지지 않게 만드는 문제 해소의 경지입니다. 점점 더 깊어지죠.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. 시드니 해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. 가장 큰 위험은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컴퓨터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다. 정말 소름 돋는 말 아닌가요? 기술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배해버리는 거죠. 이걸 인지적 식민주의라고도 부르는데 우리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창의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층입니다. 바로 갈등이죠.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마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. 타인은 지옥이다. 사르트르의 아주 유명한 말이죠.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를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물건처럼 판단하고 규정해버릴 때 느끼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. 끊임없이 남에게 평가받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이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겠죠? 그리고 이게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. 아주 냉혹한 현실로 이어지거든요. 사회적 고립이 만들어내는 이 외로움이라는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1년에 87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.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?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그래요.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해 우리가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연결망 같은 거예요.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사회적 자본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죠. 이러니 진심으로 기댈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증상, 문제, 갈등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. 이 고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강력한 힘, 즉 나만의 철학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결론은 이거예요. 우리가 완벽해져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. 철학자 폴 틸리히는 이걸 존재할 용기라고 불렀어요. 이게 뭐냐면 내가 받아들여지기 힘든 존재일지라도 내 모든 결정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용기예요.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. 인생은 무언가를 채우거나 비우는 게임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는 커리큘럼 같은 겁니다.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이 겪는 그 모든 증상과 문제, 그리고 갈등은 더 이상 실패의 낙인이 아니에요. 오히려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.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요? 그 고통의 목소리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는 것.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.